상승세를 거듭하던 코스피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4분기 들어 한국 증시를 사들이던 외국인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는데요. 관련 종목 뉴스 알아보시죠. 이러한 현상에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며 안정적인 경기 방어주를 바구니에 담길 권유하고 있는데요. 주식을 팔기 시작한 외국인들도 음식료주와 보험주 등 방어주들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음식료 중 농심 살펴보시면 10월 26일부터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는데요. 오름세를 외국인이 이끌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소폭 쉬어가면서 0.1%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리온은 외국인 매수세가 두드러진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 법인의 매출 증가율만 129%에 이르며 원재료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과 더불어 러시아 내수식품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루블화 가치도 회복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꾸준한 강세를 보인 후 지난주부터 소폭 숨고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크게 밀리진 않은 채 11만 원 선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기 방어주, 보험주도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1월 들어 사흘을 제외하고 매일 삼성생명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7월부터 완만한 오름세를 꾸준히 그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0.2%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뉴스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대형주를 담았던 외국인이 최근은 조금 좀 스탠스를 달리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차 전지,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형주들을 담고는 있습니다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 아래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음식료라든지 보험 업종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 우리 2,500포인트를 좀 눈앞에 두고 있다가 지난 화요일부터 일주일 전이죠. 그때부터 외국인들 매수 강도가 좀 눈에 띄게 매수 강도입니다. 매수의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가, 네. 예, 그러니까 매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한 5,400억 정도가 순매도가 나왔었고 매도 금액이 좀 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 SDI, 기아차, 하이닉스, LG화학, 현대로템 같은 종목들이고요. 그 와중에도 그나마 매수 상위 종목들,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 롯데케미칼, LG전자, 카카오뱅크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외국인의 수급 논리로 봤을 때는 이게 마냥 경기 방어주에 우리가 집중을 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히려 쇼커버링이 들어온 종목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거나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겠죠. 아니면 상대적으로 이제 업종 내에서 밸류가 좀 상대적으로 싸거나 했었던 종목들로 좀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왔었다. 그러나 시장 전체적인 수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2,500포인트 그 정도 언저리에서는 시장 전반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2,500포인트 수준이면은 포워드 PER 기준으로 거래소 지수 기준으로 한 12배 정도 수준이 나옵니다. PER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저평가를 이 자리에서 좀 논하기에는 이 정도 레벨에서 논하기에는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래가지고 막상 이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들을 좀 많이 매수가 했고 그 중에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었던 게 아닐까라고 좀 추정을 해봅니다. 경기 방어주만을 담았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매집한 종목을 보니까 경기 방어주도 최근에는 좀 담았다. 네. 대부분의 종목이 경기 방어주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은 음식료 업종과 보험주가 있는데 음식료 업종은 지금쯤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많거든요. 네, 음식료 업종은 기존부터 좀 봤던 건데요. 전일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경기 방어주 종목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나 보험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이익 추정치의 어떤 하향폭이 더딘 종목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 향후에 그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긴축에 대한 부분이 완화가 됐을 때 그다음에 기대를 해야 되는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이거든요. 근데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좀 약화되고 있는 국면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이익의 어떤 실적이 좀
다소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거나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 폭이 좀 작은 업종 쪽에 시장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 상승 자체가 네. 어떤 상승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좋고 실적이 하향에 대한 폭 자체가 제한적인 이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것은 현재 좀 당연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띤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골라 오셨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과장님께서는요, 오늘 삼양식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삼양식품 최근에 또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고피자랑 손을 잡고 짜짜로니 피자를 새롭게 선보인다. 소위 말해 MZ세대를 공략하는 이벤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삼양식품 어떤 투자 포인트를 보면 좋을까요? 예, 네. 뭐 피자맛 짜장면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짜파게티 만나는 짜파게티 만나는 피자를. 네네. 예, 뭐 한번 드셔보시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식음료 라면 3사가 이제 우리나라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삼양, 농심, 오뚜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회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PER이 10배 이하에서 주가가 형성 중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매출 중에 해외 수출 비중이 워낙 이 회사 같은 경우 높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 그리고 고마진 유지도 이제 충분히 고환율 수혜에 따른 고마진 유지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종목인데요. 근데 이제 막상 3분기 시장 뚜껑을 열어봤더니 시장 컨센 대비해서 조금 빠져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그 기업들 이런 라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재료 투입에 대한 그 단가를 바로 그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실시간 시세에 연동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상 뜯어봤더니 연초에 급등했었던 소맥 가격 그때 당시에 그 원재료 가격을 투입가로 반영을 해가지고 3분기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좀 시장 컨센 대비 빠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법인이 지금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좀 미국 쪽에서 재고 소진을 좀 더 시켜주기 위해서 미국향으로 빠지는 매출 비중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라면 3사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가격을 올렸죠. 뭐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11% 올리고 10월 달에 10% 올리고 농심이 8월 달에 6%, 9월 달에 8월 달에 6%, 9월 달에 11%. 그러니까 3분기 동안만 농심 같은 경우 2번 올렸고 했는데 삼양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한 6.9% 그리고 11월 7일자로 9.7% 정도를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면 3사들 중에서는 3분기에 대한 그 실적, 출구 부분들이 가장 늦게 올렸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적은 4분기 들어오면서 지금 실적 그 라면 가격 인상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서 지금 전체 이제 경쟁사들 대비해 가지고 밸류에이션이 조금 상대적으로 싼 삼양식품을 이제 제시해 드립니다. 음식료 업종에서 골라 오셨습니다. 삼양식품 소개해 드렸고요. 대표님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방어주 종목으로 오늘 농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농심 지금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4분기에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농심을 좀 선택한 이유는 뭐 현재 금리 인상기고 상당히 좀 그 소비 심리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침체하고 또 경기도 또 하강하는 상태에서 음식료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있게 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면 좋겠다. 그래서 농심을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4분기에 대한 어떤 그 이익 전망치가 그죠? 좀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9 정도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된 것 같은데 어쨌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이제 3분기 실적은 예,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국내 리오프닝의 시기에 물량 성장이 나오면서 가격 인상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다. 그래서 해외 북미 법인의 성장세가 인상적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하고 미국은 좋아요.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로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중국 쪽인데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경기 둔화 영향으로 매출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중국이 이제 11월 1일부로 면제품에 대한 가격이 평균 10% 정도 인상을 했기 때문에 매출액이 회복이 좀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와 미국 쪽은 좋고 중국 쪽이 다소 약했습니다만은 면제품 가격의 그
평균 10% 인상을 통해서 매출의 회복 이런 걸 기대를 하는 거니까 농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료와 관련해서 두 분께서는 농심과 삼양식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